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망회회 소이불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도 새지 않는다는 뜻으로 악인은 결코 천도를 벗어나 빠져나갈 수 없으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운 좋게 빠져나갔다고 해도 반드시 뒷날에 동티가 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에게 권력이 있을 때 설마 감히 누가 하고 한 일로 정권이 바뀐 뒤에 경을 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검찰 등 사법당국에 불려다니는 사람들 상당수가 권력자였을 때 벌였던 일들로 창피한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죠. 진영 논리나 당론을 떠나 자신의 양심에 비춰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또 국민들도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진보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설 명절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 곳곳이 분주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설 상차림 비용이 안정세라는데 일부 채소값이 너무 올라 시민들의 체감은 달랐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 태안에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농민의 기본소득보장 차원에서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 농민단체들은 시군별로 따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지어진 논산의 천년고찰 관촉사는 은진미륵을 포함해 10여 점의 국보와 보물 등이 있어 사찰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관촉사 측이 국보 바로 옆에서 무허가 소각시설을 짓고 소각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범 공무원 연수에 가족 동행 비용까지 지원하려던 대전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대학교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였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대학을 졸업한 이 남성은 의견을 공유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대자보를 붙였는데 범법자 신세가 될 처지입니다. 대학 알림이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의대와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이 집중된 을지대는 대전권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85.2%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충남대는 61.3%를 기록해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남 도립대는 68명이 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개교일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당진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 농민단체가 시군별로 농민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차원에서 올해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어제 당진시 농민회 소속 농민 50여 명이 트랙터와 농기계로 당진시청 앞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당진시 자체적으로 연간 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현재 농민들이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청구된 상황인데요. 당진시는 한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역시 예산이겠죠. 그렇습니다. 농민단체 요구를 당진시가 수용하면 당진시 농업정책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 드는데요. 네. 당진시는 정확한 금액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조례 제정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충남도는 이게 이중 지급이 될 수 있다면서 시군별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 당진시 말고도 시군별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농민단체가 또 있나요? 네, 당진시와 논산시, 예산군 총 3곳의 농민단체에서 이 개별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충남도 조례는 다음 달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다음 뉴스 들어보죠. 한 20대 남성이 대학교 건물에 대자보를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지난해 말 천안의 한 대학교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이른바 전대협으로 불리는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가 작성한 대자보였습니다. 해당 대자보를 학교 건물 곳곳에 붙인 건 이 단체에 소속된 26살 A씨였는데요. A씨는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자보를 붙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대학교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대자보가 붙는 건 아주 흔한 일인데 이 A씨가 왜 재판에 넘겨진 거죠? 경찰은 주인의 의사에 반해 건물 등에 침입했을 때 적용하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허락 없이 학교에 들어간 게 문제란 건데요. 네. 경찰은 통상적으로 허용된 출입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요. 그런데 정작 대학 측은 A씨가 학교에 들어온 것도 대자보를 붙인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대학 측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가 다소 인적이 드문 시간에 가서 대자보를 붙이긴 했지만 묵시적 의사에 반하진 않았단 겁니다. 또 해당 단체가 최근 전국 400여 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가치죠. 꼭 지켜져야 되는 가치입니다. 이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네. 논산의 한 사찰에서 무허가 소각시설을 짓고 국보 앞에서 소각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요. 네, 고려시대에 지어진 논산의 관촉사에는 국보 은진미륵 등 10여 점의 보물과 문화재가 있어서 사찰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관촉사가 국보 바로 옆에서 소각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고려시대 세워진 국보 323호 석조미륵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해당 소각시설이 불법 건축물이었다고요? 네, 콘크리트 기둥을 잘라 만든 무허가 소각시설로 사찰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이 무단 소각됐습니다. 사찰 측은 관례라는 다소 황당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제는 관리당국인 논산시도 현장 조사를 통해 소각시설과 불에 탄 흔적은 발견했지만 조사 당시에 불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소각행위가 아니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산시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법 소각 여부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불과 보름 전 대전의 한 사찰에서도 대웅전이 소실될 정도로 큰 불이 났던 만큼 사찰 내 불법 소각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사찰은 또 이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죠. 문화재도 많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특별한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가 맞춤형 농작업 지원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영농 규모에 따라 맞춤형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시군 농정부서나 해당 지역 농협에 문의 신청하면 됩니다. 농기계 작업 지원 및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싶은 대상자 역시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관련 교육을 거쳐 작업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22일까지 2020년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사업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상수도 요금을 지난해보다 17%, 하수도 요금은 24% 각각 인상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한 달에
세제곱미터를 사용했을 때 상수도 요금은 12,600원에서 14,80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8,2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릅니다. 충청남도 체육회장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선거 일수는 497명입니다. 이응로 미술관 소장품전인 예술가의 방전이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열립니다. 이응로 작가가 작품을 완성했던 아틀리에를 이응로의 방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4도, 세종 천안 3도, 홍성 2도 등 2도에서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대전의 명물 먹거리인 칼국수가 연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월까지 대전 아신극장 무대에 오르는 연극 신비한 요리집 1탄 백년국수입니다. 이번 연극은 한국의 민속신앙인 가신신앙과 칼국수라는 소재를 이용해 만든 작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의 명물 칼국수를 연극 무대에 올리는 아신아트 컴퍼니 이인복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인복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20년 새해 아주 흥미로운 연극 우리 대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됐는데 이 대전의 명물인 칼국수를 소재로 한 연극이라고요. 어떤 연극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그동안 연극하면 그 관람만 하던 방식에서요. 네. 이제 이번 연극은 칼국수가 이제 기본 소재이다 보니까 관객들이 이제 맛까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오감 만족 형태의 연극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모든 관객들이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이제 눈앞에서 칼국수 조리 과정이라든지 향은 직접 이제 다 느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관객들이 참여하는 그런 연극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100년 전통의 칼국수 집을 지키려는 이 가택신들의 얘기를 그린 작품이라는 건데 신비한 요리집 1탄 백년국수. 이 줄거리는 어떻게 되죠? 이게 부뚜막을 지키는 신이 조왕신이거든요. 조왕신. 예. 예. 근데 이제 주택들이 이제 현대화되면서 이 부뚜막이 없어지면 그 조왕신은 다 어디로 갔지 하는 이제 상상에서 이 작품이 처음에는 시작이 됐어요. 어디로 가죠? 싱크대로 가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는 그 100년 전통을 이어온 이제 태평 국수집인데 네. 이게 한 15년 전에 그 집의 딸 선아가 가출을 하면서 그 딸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나섰다가 이제 비명 행사를 하면서 네. 이 식당은 이제 폐가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부뚜막이 안 들어가니까 조왕신이 거꾸로 집을 나가버리게 되고 네. 그래도 그 집에는 성주신하고 삼신이 남아서 그 집 나간 딸 선아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태평국수가 재건되고 그 선친들의 유지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이제 그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은 안 오고 이제 잡귀신 들어오고 잡귀신 잡기 위해서 또 저승사자 오고 네. 뭐 이제 계속 그렇게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신비한 곳이다 해서 그냥 신비한 요리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들이 다시 백년국수를 재건해서 이 칼국수의 맛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요거는 이제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태평국수라는 국수집은 이제 대전에 있는 국수집으로 설정이 됐나 보죠? 예, 맞습니다. 네. 성주신은 무슨 신이죠? 이 가택신 중에? 이 가신 중에 가장 최고인데요. 그 네. 집안의 그 집안 자체의 그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신이거든요. 예. 삼신은 네. 아이를 낳는 데 관여하는 점지해주는 신이고. 예, 맞습니다. 예. 이 대전에 가면 칼국수를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칼국수가 유명한 도시이긴 한데 이 특별히 칼국수를 연극 소재로 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이제 저희
극단이 이제 대전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뭐 이제 민요 같은 경우는 뭐 남도민요다, 서도민요다 해서 이렇게 지역적인 색채가 나눠지는데 연극은 뭐 서울 연극의 언어가 다르고 대전 연극의 언어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대전에서 계속 극단으로 활동한다면 어떻게 차별성 그리고 우리가 대전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이거를 그 단원들하고 많이 고민들을 했었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대전에서 대전 사람들의 그 대전 환경 또는 대전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거를 연극 무대화해야 한다는 게 어쨌든 나름 우리의 의무감 아니냐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번 빵을 가지고 그 공연을 연극을 만들어 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칼국수를 택해 본 겁니다. 예, 지난번에 베이킹이라는 연극이 빵으로 한 연극. 예, 맞습니다. 네. 그건 대전에 유명한 어떤 빵을 소재로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직접 관객들이 그 빵을 직접 만들어 보고요. 그 네. 빵이 이제 구워지는 데까지는 약 한 시간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빵에 관련된 공연을 관람하게 되고 끝난 다음에 자기가 만든 빵을 찾아가는 형태로 그건 정말로 체험과 공연이 하나가 됐던 그 뮤지컬이었고요. 요 네. 칼국수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이런 형태로도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대전 방문회 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연극을 창작하셨군요. 네네. 예. 예, 그리고 한국의 민속 신앙인 이 가신 신앙이 작품 전체에 깔려 있는데 네. 이 가택신들 얘기를 연극 배경에 연극 이야기에 담은 배경은 또 있습니까? 따로? 우리는 보면 이제 어려서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한 편이죠.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막 학교에서도 추천하고 제일 많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거의 대부분 뭐 누가 나오는지도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신화, 뭐 동양의 신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질 기회조차 별로 없었어요. 거의 미신으로 치부하고 예, 이랬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삶은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한국적인 신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신할미 관련해서도 우리는 왜 엉덩이에 태어날 때 파란색 점이 있지? 뭐 이런 것도 뭐 삼신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발로 차서 그런 거라든지 네. 뭐 신혼부부가 신혼생활 즐긴다고 좀 임신을 막 계획적으로 미루다가 이제 늦게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면 야 그거 어려워 삼신할미가 저기 삐져서 좀 늦게 점지해 주는 거야 뭐 이런 것처럼 그 한국 신화 자체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다 되어 있고 네. 그 안에 이야기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제 보물창고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사실 문화죠.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연극이 더 특별한 이유는 이젠 공연 중에 실제 레시피를 이용한 칼국수 시연이 이루어진다는데 예, 이건 아까 어떻게 처음에 이루어지는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객들 앞에서 직접 칼국수를 시연하고 또 이제 일부 관객분들한테는 맛을 보여드려야 돼서 네. 무대에서 이렇게 조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전에도 이제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칼국수 종류가 또 대전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바지락 칼국수, 그렇죠. 들깨 칼국수, 뭐 얼큰 칼국수. 그래서 무엇을 할까 좀 고민하다가 그냥 저희는 가장 보편적인 맛, 그냥 어르신들이 드셔도 이거 옛날에 그냥 우리 집에서 시골에서 끓여 먹던 맛인데 하는 가장 보편적인 맛의 칼국수를 좀 시연을 합니다. 네. 그럼 그대로 집에 와서 끓여 보면 맛이 있는가 보죠? 예, 관객들이 다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요. 네. 네. 이번 작품은 지난해 그 영화로 얘기하면 시사회처럼 짧게 네네. 그 무대에 올렸었는데 그때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정식 공연이 10일부터 시작이 됐죠. 현재 반응은 네네. 어떻습니까? 작년 초연 때 정말 그 짧게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 좀 입소문이 났었나 봐요. 네. 그래서 요번에 앵콜 공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봤는데 또 보고 싶다 뭐 또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관객도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시고 후기나 이런 SNS에 올라오는 속도나 막 그 칭찬 글들이 이제까지 작품들에 대해서는 좀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 한국적이고 또 대전만의 특별함을 담은 연극이 이 신비한 요리집 1탄 백년국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작품 무대에 올리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일단 이게 칼국수를 조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것도 더군다나 전문 조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극 중에 배우들이 직접 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좀 힘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가 작년에 공연을 올렸던 곳이 저희가 이 공연을 만든 게 대전문화재단 이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상주했던 공연장이 이제 중구문화원이었는데 중구문화원이 칼국수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또 주관하기도 하고 그런 칼국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좀 갖고 있어서 네. 그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게 또 연극 전체적인 흐름이 또 힐링 코믹 연극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네. 이게 관객들이 굉장히 보면서 이제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언제까지 어디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나요? 원래는 2월 9일까지 공연 예정이었는데요. 네. 지금 관객들 반응도 너무 좋고 네. 또 올해 또 그 대전 방문의 해다 해서 대전 특화된 어떤 그런 공연도 좀 계속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들도 좀 다들 갖고 계시고 그래서 네. 일단 2차 팀 또 배우 연습을 돌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짧게는 뭐 최소한 3월 말까지는 또 공연이 되고 또 관객들이 계속 반응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아마 더 연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일단 1차 연장은 결정이 된 거군요. 네, 3월 말까지는 1차 연장이 됐습니다.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아신아트 컴퍼니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창작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셨는데 네.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이 기회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그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좀 담았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그 평화로드 시어터 달맞이꽃이라고 해서 이게 이머시브 기법의 연극인데요. 어렵네요. 그 관객 참여형 연극입니다. 예, 이게 이제 6.25 전쟁 때 그 보도연맹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곳이 산내 골룡골인데요. 그렇죠. 예, 요걸 이제 저희가 다크 투어리즘 형태로 해가지고 산내 골룡골, 옛 충남도청, 그다음에 저쪽에 중천동의 대전 형무소터를 그 배우와 관객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이 관객도 같이 배우가 되고 그 시대에 같이 그 인물이 되어서 한편의 연극을 만들어가면서 역사를 알아가는 그런 연극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작품도 작년에 했었고 또 우암 사적공원에서는 똑같이 이게 관객 참여형 그 이머시브 기법의 연극으로 해가지고 관객들이 직접 조선시대 그 복장을 착용합니다. 뭐 누구는 임금님, 누구는 중전, 누구는 포도대장 이런 식으로 네, 그 캐릭터를 부여받게 되고 이분들이 똑같이 그 의상에 배우와 똑같이 수염도 부착을 하고 이러면서 조선시대로 이제 여행을 떠나가지고 우암 송시열 선생님과 함께 우암 사적공원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암 송시열의 탄생부터 노년까지를 한 편의 연극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거를 작년에도 여름 때 한 그런 공연들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네, 예, 뭐 그런 거 외에도 이제 극장에서도 뭐 연극하고 뮤지컬에서 한 5편 정도 작년만 해도 한 거의 7편 정도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이 이제 신비한 요리집 1탄인데 네. 그 2탄, 3탄도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2탄, 3탄에서 그 음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래서 요번에 1탄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2탄이 안 나오는데도 1탄이라고 먼저 좀 명시를 했던 거고요. 대수진을 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신비한 요리집이 이제 대본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이걸 뮤지컬로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 신비한 요리집 1탄 백년국수를 뮤지컬로 만드는 작업도 올해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 산내 골룡골하고 제주 4.3 사건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죠. 요거 관련한 연극이 올해 또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뭐 이응로 화백이라든지 도예가 이종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연극이나 뮤지컬로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들도 올해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요즘 그 우리 영화 기생충이 이제 오스카상 후보에까지 오르면서 아주 큰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고 있는데 네. 이 신비한 요리집 그 메이드 인 대전 연극으로서 좀 더 네. 다른 지역에도
그 공연이 좀 나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저희가 없습니까? 다른 지역도 공연을 지금 벌써 한 2군데 지역에서는 이제 공연을 작년에 이제 초연 때 보시고 네. 이 광주하고 저쪽에 청주에서는 이 작품을 좀 초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지를 좀 표명하기도 했고요. 예. 이제 그 순회 공연도 좋지만 저희가 좀 바라는 거는 대전 가면 꼭 봐야 되는 게 그 신비한 요리집이고 맛봐야 되는 게 칼국수야. 예. 라고 그 SNS상에서 대전에 가면 꼭 들려야 할 곳으로 이렇게 저희가 상설 공연화하는 것도 좀 목표입니다. 예. 보시고 싶으면 대전으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공연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의 명물 칼국수를 연극 무대에 올리는 아신아트 컴퍼니 이인복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충청권 지자체 미세먼지와 전쟁이란 제목으로 충청권 각 지방정부가 보이지 않는 적 미세먼지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대전 혁신도시 공약경쟁 불붙었다란 기사에서 대전시 최대 수건사업인 혁신도시가 4.15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 주거비율 높인다란 타이틀로 공전을 거듭하며 수건사업으로까지 확대된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이 주거비율 대폭 상향을 전제로 재시동을 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